음. 네. 안녕하세요. 네, 한동영 방송에서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자님, 한동영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VI 방송님, 당원 입탈막과 당원 사찰이 윤석열의 민주주의, HH님, 국민의힘이 북한 공산당 되려고 하는가? 윤석열, 김건희에게 비판하면 신분을 털어서 고발한다는 것인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오늘 그 HH님 그 관점에서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죠. 이게 무슨 왕정이냐? 왕정이냐? 그 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당 게시판을 왜 무기명으로 만들었느냐? 그거는 그냥 대통령하고 당대표 욕하라고 만든 거다. 이렇게 그냥 아예 대놓고 얘기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오늘 정말 그 한동훈 대표가 직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작정을 하고 했습니다. 그 작정한 그게 뭐냐면 지난 토요일부터 있었어요. 제가 그 순서를 갖다가 한번 쭉 다 그 전수조사를 갖다가 이미 다 시켰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토요일 날 일단 흘렸습니다. 전수조사했더니 12개밖에 없더라. 마치 뭐가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12개. 그 12개도 수위가 그렇게 센 게 아니다. 자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을 갖다가 뭐 죽이느니 살리니 이런 거에 보면 그건 말이 안 된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갖다가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방송 24년 11월 25일 방송 한동훈 대표 폭탄 선언 나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다. 익십 총선백서 단계까지 당을 변화와 쇄신의 길로 이끌겠다. 이렇게 오늘 서언을 했습니다. 예. 정말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싸움의 천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대단한 전략을 갖고 있는 한동훈. 그리고 호락호락 당할 사람이 아니죠. 자, 그 하루에 한 번 리마인드.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 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 유튜브 채널이 있다. 제가 추가를 했죠. 예, 그래서 국힘당원 게시판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나경원을 새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 나경원 생각을 해주셔갖고 강기훈, 강성규, 권성동, 김기현, 김민정, 김은혜, 김재원, 나경원, 서정욱, 오상종은 호국단 단장, 이병주는 그걸 처음 터뜨렸던 기자. 그 신해식의 똘만이죠. 이봉규, 이준석, 이철규, 장해찬, 조정훈, 추경호, 홍준표.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직접적인 그런 그 한동훈을 갖다가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이 이런 세력들이다. 오늘 얘기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김대남, 명태균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죄를 덮으려고 지금 그거를 갖다가 나를 끌어내리려는 그런 작당을 하고 있다. 자, 오늘의 방송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방송 24년 11월 25일 방송. 한동훈 대표 폭탄 선언, 나를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다. 이게 직접적으로 선언한 거예요. 나를 끌으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다. 내가 안다.
근데 그게 지금 있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익십 논란 때부터 총선백서부터 여러분 총선백서 여기에 그 조정훈이 뭐라고 그걸 그때 얘기를 했냐면 한동훈이요 70억을 썼대요. 70억을 썼대. 그 총선하면서 70억을 써갖고 무슨 뭐 자기 뭐 개인 뭐 그래갖고 막 거기 뭐 댓글 부대니 뭐니 그런 게 또 장해찬 뭐 하고 아니 그런데 그런 게 지금 다 아닌 걸로 밝혀졌는데 걔네들이 지금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책임 안 지잖아요. 이렇게 오늘 얘기했습니다. 한동훈이 대놓고. 자, 그런 애들이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그런 애들이다. 이걸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익십 총선백서 단계까지 당을 변화와 쇄신의 길로 이게 뭔 얘기예요? 다 쓸어내겠다는 거죠. 이런 애들이 있는 한 국힘은 발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변화와 쇄신 속에 그냥 얘네들을 갖다가 다 쓸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스카이님, 명태균 리스트, 윤석열 대통령, 윤상현 의원, 윤한홍 의원, 안홍준 의원, 김진태, 강동희, 김은혜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주환 전 의원, 박대출 의원, 강민국 의원, 나경원 의원, 조은희, 조명희 전 의원, 오태환 경남의령군수, 조규일 경남전주시장, 홍남표 경원 창원시장, 박완수 경남도시장, 서일준 의원, 이학석 경남통영부시장, 안철수, 김기현, 하태경, 이준석 정말 스카이님 대단하시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광수님, 김재원, 김민정, 홍수석, 준표, 나경원, 김은혜, 김기영, 권선도, 예,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고, 예. 야, 한번 정말,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애시더님, 참다 참다 폭발한 대표, 예, 정말 폭발했습니다, 오늘. 예. 조두할 교활한 인간, 구태 세력, 자동당 행동대 다 쓸어내야 됩니다. 예, 예, 맞습니다. 가드 61님,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새로운 아이디. 예, 구대들 다 들어갔어요. 어쨌든 이거를요, 제가 처음부터 설명을, 이게 지금 시즌2가 아니 시즌3라고 봐야 되나? 예, 시즌3. 예. 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시작을 했느냐. 요게 지금 토요일 날 기사가 이렇게 떴어요. 토요일 날 단독 기사로, 이게 채널A에서 단독을 친 건데, 여당 한동훈 가족글명이 1068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이거 주진우 의원이 지금 법률위원장이 주축이 돼 갖고 이 1068건을 갖다가 전수했더니 비방글은 불과 12건에 불과. 근데 12건이 뭐냐? 그 이름이 다 한동훈 이름으로 된 거다. 가족 이름으로 된 것 중에 비방글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글로 된 건 뭐냐? 다 그냥 기존에 뭐 사설을 갖다가 캡처해 갖고 올리거나 뭐 기사를 갖다 캡처해 갖고 올리고 다 그런 거지 본인이 쓴 글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이 쓴 글 중에도 이 비방글은 뭐냐? 이름이 가족 이름이 아니라 한동훈을 이름으로 된 것 중에 한 12건 정도가 그래도 좀 비방글이다. 이렇게 볼 만하다는 거죠. 그 얘기를 갖다가 토요일부터 일단 운을 띄운 거예요. 예. 자, 그러고서 이제 작업을 한 게 이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일단 주말에 이거를 갖다가 도배지를 치게 했어요. 주말에 뭐 이것 때문에 계속 이슈가 됐습니다. 단독 해갖고 채널A 당원 게시판 걸 1068개 전수했는데 12개만 수위가 높다. 그것도 가족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고 다 한동훈 이름으로 된 거다. 그걸 갖다가 일단 밑밥을 깔고 그 다음에 아예 이렇게 채널에 의해서 도표까지 그려갖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적 그냥 견해 표명이 463, 그 다음에 사설이나 신문을 갖다 캡처한 게 250, 그 다음에 격려의 글이 194 이렇게 돼. 근데 이걸 갖다가 왜 그렇게 했느냐? 가족명의 글이 지금 907인데 왜 이걸 갖다가 밝혔느냐?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마치 얘네들이 어떻게 성공했냐면 1068개의 글이 다 어떤 비방의 글로 그렇게 싹 포장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1068이 다 뭐 윤석열 죽일 놈, 김건희 죽일 놈 뭐 이런 식의 다 글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해 갖고 언론에 알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 갖고 이걸 갖다가 왜 사설 신문 캡처한 거 뭐 250 정치적 견해 표현사 이걸 왜 적었냐면 그 글 중에 윤석열 그 김건희를 갖다 비방한 글은 12개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가 그 비방의 글로 볼 만한 게 12개 이게 뭐냐? 바로 한동훈을 끌어내리는 세력들의 음모다. 이렇게 그걸 밝히기 위해서 일단 토요일 날 이렇게 밑밥을 깔았습니다. 자, 근데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갖다가 하나 알게 됐습니다. 정말 여기 보세요. 용산과 친윤계 한동훈 고사 작전. 고사 작전이 뭐죠? 김옥균 프로젝트죠. 제2의 김옥균 프로젝트 가동되나.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대로 한번 퍼왔는데 이게 좀 길지만 여러분이 혹시 시간 되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요 서울이라는 그런 언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자가 장덕수 기자가 쓴 글이에요. 근데 제목을 그렇게 썼습니다. 용산과 친윤계 한동훈 고사견 제2의 김옥균 프로젝트 가동돼 이렇게 썼는데 이게 언제 올라온 글이냐면 11월 8일 날 올라온 글이에요. 11월 8일 날 올라왔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여기 보면은 김건희 여사와 아주 가까운 김건희 여사와 아주 가까운 그런 김모 씨를 갖다가 이 장덕수 기자가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한 날짜는 언제냐? 11월 4일이에요. 11월 4일 날 인터뷰를 해갖고 갖고 있다가 기사는 11월 8일 날 올린 겁니다. 근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자, 지난 8월 말경 한동훈과 단절을 결심한 듯하다. 연말 연초, 그러니까 이번 12월 달이나 내년 1월에 대표 사퇴를 포함해서 대규모 당정 개편을 추진한다. 그 다음에 무시, 왕따.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자, 대표 사퇴를 포함해서 대규모 당정 개편을 추진한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이게 용산에서. 아니, 근데 용산은 왜 당의 일을 갖다가 자기가 개편을 하죠? 아니, 정부는 자기네들이 권한이 있으니까 개편하지.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왔느냐? 당정을 갖다가 다 용산의 입맛에 맞게끔 개편할 거라는 거야. 이번 12월과 내년 1월 사이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갖다가 누구한테 들었냐? 김건희 여사의 아주 측근 그리고 그 김모 씨라는 분은 뭐예요? 비서관 출신입니다. 예. 비서관 여러분 아시죠? 십상시들 9명의 십상시들이 있다. 비서관 출신. 그 비서관을 갖다가 주로 쓴다고 그러죠. 행정관 비서관급. 거기 그렇게 나오잖아요. 김대맘이 뭐라고 녹취에 나오느냐. 김대남하고 이명수 기자하고 주고받은 논점은 김건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김건희는 50대 초반입니다. 자기보다 어린 그런 40대의 비서관 행정관들을 갖다 떡주무르듯이 주물딱주물딱 하면서 용산을 갖다가 다 자기 컨트롤 안에 자기 관리 안에 놓고 있다. 지금 이걸 갖다가 김대남 이명수 녹취록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이 똑같습니다. 예. 이거 비서관이 얘기한 거예요. 예. 자, 그래갖고 그 전략을 갖다가 그렇게 완전히 그 당대표도 다 바꿀 거다. 개편을 포함해 갖고 전반적인 당정 개편을 추진한다. 그다음에 전략이 뭐냐? 무시 전략. 왕따나 회유, 사찰, 이준석 쫓아내기. 대통령이여 당내 왕따, 무시, 혁명예고. 한동훈은 이제 끝났다. 진짜 김혁군 프로젝트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한 대표는 연말을 넘기기 힘들 것이다. 자, 이 얘기가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7일 기자회견이 예고된 지난 4일 저녁, 4일 저녁에 이 장덕수 일요 서울의 기자 장덕수가 누굴 만나느냐?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까운 김모 씨를 갖다가 만났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남동 8인에 청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김 여사 도움을 가장 많은 게 한동훈이다. 이제 한동훈은 끝났다며 당대표 경선 이후 한동훈과 예정을 생각해 고민하던 윤석열도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본격적으로 한동훈을 잘라내 갖고 결국 없애겠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모 씨가 김혁경 프로젝트, 흔히 김혁경 프로젝트죠. 한동훈 고사작전 이미 시작됐고 대통령 사과기자회견 이후 본격화될 오히려 사과기자회견 이후에 본격화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집권여당 대표는 대통령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렵고 지지가 먹히지 않는 그림자의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쭉 이렇게 읽어보면 뭐 여기 뭐 이러저러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지금 뭐 기니까 제가 핵심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자, 무시 왕따. 그다음에 사찰 7일 날 대담을 했잖아요. 뭐 면담인지 저건 뭐 얘기는 뭘로 붙이든 간에 대담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대담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야. 자, 이 그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아주 가까운 그 김모 씨 말의 인터뷰에 의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한동훈 주기에 들어간다. 근데 뭐야? 무시 왕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시 왕따의 대명사잖아요. 예? 그냥 길쭉한 테이블에 식탁보도 없이 그래갖고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야단치듯이 손 탁 올려놓고 너 잘못했지? 그러니까 그만둬라.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미 김옥경 프로젝트를 갖다가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이 정말 이해가 갔습니다. 이게 누구 뜻이겠어요? 김건희 여사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 친구는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김건희 여사한테 들었겠죠. 아주 가깝대요. 김건희 여사하고. 예. 그래서 이번에 잘라내겠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또 핵심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한동훈 퇴출이 언제냐? 연말 연초 또는 내년 9월이다. 이렇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A씨, 김건희에 아주 가깝다는 그 A씨, 그 A씨는 앞으로 당 최고위원과 소속 의원들의 항명과 반발, 당 고문과 광역 당치자들의 한동훈 책임론을 집중 제기하는 등 퇴출 압박이 거세질 것이다. 한동훈은 더욱 고립될 것이고 한 대표는 사퇴 후 외유나 탈당 등의 중대 결단이 불가피할 것이다. 자,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당 최고위원 지금 김민전, 추경호, 제가 쭉 얘기했죠. 김재원 이런 애들이 지금 계속 한동훈 연일 까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뭐 당 고문, 고문이라는 뭐 홍준표, 뭐 광역단체자들 이렇게 해갖고 정말 집중적으로 이제 김옥경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정말 거짓말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얘기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라. 예. 그러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타임 스케줄을 갖다가 잘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로이님, 안녕하세요. 정말 오늘 하루 종일 분노 중입니다. 대통령이 정신을 못 차리네요.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네. 스카이님, 친윤 한 대표 끊으려는 방법이 아주 치졸하기 짝이 없어요. 한 대표는 누구의 사주인 알고 있죠. 하지만 무관하니 어, 고도의 유치한 발상을 하고 있다. 예. 정아람님, 윤통정권 끝날 때까지 건의는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사건 사고. 개세는 한 대표 건들면 국힘 폭파한다. 예. 아니 우리가 뭐 그 국힘에 있을 이유가 없죠. 예. 한 대표 때문에 있는 건데. 예. 오 공자님, 우리는 지켜요. 사퇴 안 해요, 대표님. 무슨 수가 있어도 우리 지켜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예. 예, 주리님 조금 이해해 주세요. 필리핀 현지라 버퍼링이 예.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버퍼링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제가 이 필리핀에서 하루에 2번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자, 지금 설명했죠. 제가 스케줄을 갖다가 보여드릴게요. 결국 이 당원 게시판의 그 한동훈 죽이기 프로젝트가 어떻게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끝이 어떻게 갔는지 처음에 시작은 결국 김건희한테 시작해 갖고 끝은 권성동으로 끝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이유를. 자, 11월 4일 날 제가 지금 읽어드렸죠. 김건희 여사 매우 가까운 김모 씨, 그다음에 일요서울
그 기자 장덕수가 취재한 내용이 뭐예요? 한동훈은 이제 끝났다. 진짜 김옥균 프로젝트는 이후부터 시작이다. 한 대표는 연말을 넘기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11월 4일 날 이미 그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 그 다음 날 11월 5일 날 유튜브 이병준 TV에서 제가 얘기했죠. 신혜식이 데리고 있던 그 똘마니가 지금은 파이낸셜 뉴스 거기 기자로 가 있다고. 자, 이병준 TV가 최초로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도 한동훈 대표가 기자들한테 얘기했지만 당원 게시판에 들어가 보셨어요? 여러분은 들어갈 수가 없죠. 보실 수가 없죠. 왜? 언론인들은 그게 불법입니다. 어느 당에 가입하는 게 민주당도 안 되고 국힘도 안 됩니다. 당원 가입이 불가합니다. 음. 그거를 갖다 당원 가입하려면 그 직장을 갖다가 때려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론인들은. 그런데 이 이병주는 지금 현재 기자입니다. 파이낸셜 뉴스라는 데 기자예요. 기자인데 거기 접속을 해갖고 또 실방을 켜서 당 게시판을 접속할 수 있는 건 뭐죠? 당원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원이면서 당 게시판에 등록한 사람만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병준이 접속했다. 자, 일단 이병준은 끝났어요. 왜? 자기가 기자잖아. 기자인데 언론인으로서 당원 게시판에 접속해갖고 소팅을 했다? 그건 뭐예요? 스스로가 나는 불법을 했습니다. 라고 입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병준은 이제 죽었다. 일단 끝났다. 그 다음에 자, 여기 그 강기훈이 나와죠. 제가 왜 강기훈을 적었잖아요. 이 강기훈을 갖다가 왜 적었냐면 강기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강기훈은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김건희의 9명의 십상시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근데 19일 날 국회 운영위원회 때 천하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기훈 국힘 대신 간편 담당자라서 못 보내나? 왜 못 자르고 있느냐? 이렇게 정무수한테 물어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제보를 받았는데 천하람 말 제보를 받았는데 왜 강기훈을 못 자르느냐? 어, 그 이유는 이거라고 그러더라. 강기훈이 국힘의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갖다가 관리하는 책임자가 강기훈이기 때문에 지금 못 자른다더라. 이런 제보가 있다. 근데 그 제보가 어디서부터 온 거야? 용산에서부터 온 거다. 그게 무슨 주워들은 얘기가 아니라 지나가는 걸 주워들은 얘기가 아니라 뭐 누군 그러더라고요. 뭐 서정욱인가 무슨 천하람이 그런 걸 갖다 술자리에서 얻었다고? 술자리에서 주워 들었다고? 좌우간 서정욱 씨는 좌우간 기발해. 아이디어도 기발해. 근데 기사에 그렇게 나왔어. 나는 모르지. 어떻게. 근데 기사에 그렇게 나왔어. 천하람이 그 정보를 어디서부터 얻었느냐? 용산의 누구로부터 얻었다는 거야. 그런 제보가 있다 하고 국회에서 깠습니다. 그거를. 음. 그래서 강기훈이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왜? 강기훈은 음주운전을 했잖아요. 예? 혈중 알코올 0.12%. 그러니까 면허 취소 수준. 그런데 그걸 갖다가 800만 원 벌금으로 막았다. 그리고 무려 5km를 갖다가 운전했다. 우리가 그 문다혜를 갖다가 욕하지만 문다혜는요. 그냥 술 마시고 0.12 비슷해. 강기훈하고 비슷해. 그런데 문다혜가 다른 건 뭐냐? 그나마 문다혜는 뭐 100m인가 200m 가다가 칙 받고서 그냥 끝났는데 얘는 무려 그런 만취 상태에서 5km를 갖다가 운전을 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속여갖고 인사위원회는 1.2km로 속여갖고 보고를 했다. 그래서 강기훈도 일단 끝났다. 예. 그런데 2달을 갖다가 징계를 받아갖고 갔다고 그랬어요. 자, 2달이면은 그게 타이밍이 공교롭게 딱 9월이 딱 맞아. 강기훈이 해외로 갔습니다. 그래갖고 국회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을 안 해서 왜? 저 해외에 있습니다 하고 핑계거리가 해요. 자, 그러면 그 강기훈이 해외 나간 그 시점하고 요게 당 게시판이 최초로 글이 올라온 시점이요. 해외에 나간 5일 후예요. 예? 한 5일에서 10일 후야. 강기훈이 해외에 나간 5일에서 10일 후부터 글이 올라오기 시작해.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의 이름으로 당 게시판에 글이 막 올라와. 이게 한 2달 정도 올라왔거든요. 가리 9월, 10월 이렇게 해갖고 한 2달 정도 올라왔단 말이야.
9월 7일인가, 9월 7일인가 8일인가, 그때가 첫 글이 올라오기 막 시작할 때예요. 제가 이미 방송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딱 올라왔는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뭐냐. 이게요. 이병준이 11월 5일 날 새벽 1시에 당 게시판에 접속을 해요. 그것도 실방을 켜. 그 유튜브 실방을 갖다가 켜고 보는 앞에서 그걸 접속을 해갖고 그걸 갖다가 소팅을 보여요. 근데 너무 희한한 게 뭐냐? 그게 그 한동훈 이름과 가족 이름으로 글이 올라오는 마지막 글이 뭐냐? 11월 4일 밤 11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글이 끝나. 딱 글이 끝나요. 그리고 1시간 후에 11월 5일 새벽 1시쯤에 해킹을 당해. 해킹을 당해갖고 이 무기명 게시판은 원래 들어가도 소팅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한땡땡으로 나오고 진땡땡으로 나오지 한동훈, 진흥정 이렇게 이름이 안 나오는 게시판이야. 무기명 게시판은. 그런데 소팅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해킹을 딱 당해.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러시아 해커가 해킹을 했대. 정말 러시아 해커가 할 일이 그렇게 없어. 그래서 무기명 게시판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실명 게시판으로 바꿔주는 해킹을 해.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딱 시간 맞춰갖고 이병준이 딱 들어가갖고 실방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싹 소팅을 해갖고 한동훈이 쓴 걸, 진은정이 쓴 걸 딱 이렇게 소팅을 갖다가 쫙 해. 가족 이름을 갖다가 다 찍어. 어떻게 또 가족 이름은 다 아는지 다 찍어갖고 소팅을 쫙쫙쫙쫙쫙쫙쫙 이렇게 해갖고 그걸 갖다가 뿌려. 예? 그걸 갖다가 뿌려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자, 오늘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갖다가 했습니다. 이 당 게시판 논란에 기자회견 했는데 한동훈 대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원래 무기명 게시판은 대통령하고 당대표를 갖다가 욕하라고 만든 게 그래서 무기명으로 만드는 거다. 실명이 아니라. 그런데 이게 소팅이 안 되는데 희한하게 11월 5일 새벽 1시에 소팅이 되게 그게 해킹이 되더라. 예? 근데 또 희한하게 어떻게 그 반한 유튜버가 그 1시가 되면은 소팅이 되는 줄 알고 해킹이 되는 줄 알고 그때 들어와 갖고 그걸 갖다가 검색해 갖고 소팅해 갖고 뿌리더라.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어떻게 알고 그 1시에 소팅이 되는 줄 어떻게 알고 들어와서 그걸 갖다가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간다.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했으면 아주 절묘한 타이밍.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다 각본이 짜여져 있다는 거야. 그거 아닙니까? 각본이 다 한동훈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 각본이. 근데 그 세력이 누구라는 거예요? 결국 익심 논란. 그놈이라는 거잖아, 지금. 다 비슷비슷한 익힘 논란 떠들던 놈이 또, 그걸 갖다가, 와갖고, 무슨, 청선백서다. 이렇게 해갖고, 한동훈이 뭐를 어떻게 했느니, 일부러, 선거에 지려고 했느니, 어쨌느니, 별말, 70억을 썼느니, 어쨌느니, 자기 그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돈을 썼느니, 이게 똑같은 놈이 또 떠들고, 그 다음에 또 그게 깔아앉으니까, 거기에서 또 성과를 못 보니까 또 똑같은 놈들이 와갖고, 결국 당 게시판에 무슨 한동훈이 어쨌다, 가족이 어땠다, 진흥정이 주도를 했다, 요 얘기를 갖다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야. 예? 자, 한동훈의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 한번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요 다 떠 있습니다. 예, 그 한통령 채널에 다 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는 항상 이렇게 쇼츠 영상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걸 보여드리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편히 쉬었습니까? 11월 25일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오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 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사가 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기사가 났다 말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사무총장이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 게시판은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사퇴한다고 해서 고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저희는 민생에 집중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의 모멘텀이 필요하고 지금 바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편히 쉬었습니까? 지금 제가 잠깐 여러분의 체크를 보니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갖고 자 HH님 말씀이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이 밝혔는데요. 강기훈과 장난교 같이 술 먹고 있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강기훈 호출해서 용산에 들어가다가 음주운전에 걸린 거랍니다.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예, 여기 있죠. 짱님 예. 면담 전 20분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갈 때도 배웅한 인간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저도 이거 들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네. 컴컴한 곳에서 박정아 비서실장 둘이 나와 박 실장이 잘 가시라고 배웅하고 대표님은 집으로 곧바로 가셨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대표님 끌어내리기에 옛날부터 작정을 했네요. 윤석열이 내가 찍었지만 이 인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제 가슴속은 지금 대통령은 죽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뭐야 그 이료 거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분 말에 의하면 이미 결정을 한 거지. 한동훈을 갖다가 죽이겠다. 이미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그 이료 뉴스인가요? 예, 제가 아까 그 보여드렸잖아요. 예, 거기에 예, 이거잖아요. 이거 제가 홈페이지에 딱 용산과 친윤계 한동훈 고사작전 제2의 김일권 프로젝트 가동되나. 그러니까 이미 4일날 그 기자가 인터뷰했는데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료 서울, 네. 이료 서울 한번 찾아보세요. 네. 그렇게 갖고 장덕수 기사가 이미 11월 4일날 모든 게 다 결정이 돼갖고 그렇게 갖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이렇게 면박도 주고 무시하고 왕따하고 그렇게 해서 그 면담 장소도 그렇게 험한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KTH님, 와, 무서운 조작질. 이병준, 강계훈, 장해찬, 이 못된 적. 뭐, 뿐만 아니라 뒤에 뭐, 줄줄이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계속 썼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갖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된 거죠. 자, 김명준이 어떻게 11월 5일 그 새벽 1시에 그게 열린 줄 알고 해킹이 되고 열린 줄 알고 그렇게 갖고 소팅을 해갖고 뿌립니다. 그리고 7일 날그 대국민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죽을 썼죠. 그런데 여기서 취한 그 평화의 제스처가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상황을 갖다가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결국은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죽이기 위한 큰 그림 중에 그 하나가 그거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 한동훈 대표가 이걸 갖다가 오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이병준 반한 유튜버인 이병준이 그걸 뿌렸는데 언론에서 받아서 주질 않은 거예요. 자, 5일 날 뿌렸잖아요. 5일 날 뿌렸는데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일주일 동안 그걸 안 받아준 거야. 언론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그 돌격대장들이 나선 거죠. 11일 날 언론에서 이슈가 안 되니까 11일 날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상종이 한동훈 명의 작성자를 갖다가 고발하는 고발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일부터 일주일 후에 언론이 써줘야 되니까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를 갖다 시작한 거예요. 그걸 신호탄으로 해갖고 오상종이 고발했으니까 자, 홍준표는 뭐 증거인멸 생각하지 마라. 장해찬은 뭐 온 가족이 드루킹이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계속 이걸 갖다가 계속 이렇게 끌고 왔다는 거죠. 자, 한동훈은 계속 그 대응을 갖다 안 했습니다. 왜? 없는 분란이다. 없는 분란 만들어서 자꾸 분열을 조장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갖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됐느냐?
경찰이 여기 보면 그 서버 자료 보선 요청 뭐 이렇게 갖고 뭐 이런 얘기가 쭉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 21일 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오다가 예?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날 거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계속했는데 드디어 21일 날 큰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이겁니다. 21일 날 저녁에 그 장성철이라고 그 정치평론가가 있습니다. 장성철. 장성철이 그게 임모 씨라고 그러더라. 한동훈이 아니라 임모 씨라고 그러는데 경찰이 임모 씨라고 특정을 했더라. 이런 얘기를 갖다가 그 뭐야 MBC 뉴스 하이킥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와갖고 그 얘기를 했고 그와 동시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강기훈이 사표를 던졌다. 사의 표명을 했다. 얘기가 저녁에 동시에 나옵니다. 예? 저녁 한 8, 9시 경에 갖고 그 얘기가 동시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뭐가 경찰이 뭐가 조사가 돼 갖고 그 임모 씨라는 게 이게 됐느냐? 이거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페이크였어. 자, 이 임모 씨 얘기는 이게 이미 당원 게시판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별건이야. 별건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남부지검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던 거야. 자, 임모 씨 거는 뭐냐 하면 그걸 갖다가 뭐 윤석열 대통령 뭘 죽이겠다 뭐래 살해 협박인 거야. 살해 협박. 살해 협박 그거 별건으로다가 해갖고 이 당 게시판 논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건 진작에 별건으로 이미 수사에 들어갔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당이 협조해서 그 자료를 갖다가 줬고 그래서 임모 씨라고 특정이 된 그 별건의 그 한 건의 수사입니다. 그게 살해 협박죄로. 그런데 이 장성철이 그걸 잘못 주워 들은 거야. 특히 주워 들었는데 그 경찰이 임모 씨를 특정했다는 건데 이게 당 게시판 논리하고 이게 믹스를 했던 거지. 이게 별건이라는 걸 몰랐던 거야, 장성철이. 자, 그렇게 그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본격적으로 한동훈 쪽에서 드디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거죠. 자, 어떻게 반격을 나섰느냐? 그 시점은 신지호 부총장이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윤한 갈등, 이거 페이스북에 토요일 날 올린 글인데요. 윤한 갈등의 기생자들과 사이비 보수 집단 준동이다. 최근 단계 시판 이하 단계 소동을 목도하면서 뚜렷이 결론에 이르렀다. 지난 여름 전당대회 당시 이른바 익심 논란과 놀라운 정도로 닮았다는 것이다. 외부 인사의 문제제기, 한동훈의 침묵, 당내 논란 확산, 한동훈의 최소 대응이라는 패턴이 똑같다. 영부인이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씹을 수 있느냐? 어떻게 가족들까지 동원해 대통령 보고 비wan글을 올리느냐? 라는 감성팔이 접근도 똑같다. 그런 점에서 단계 소동은 제2의 익십이다. 익심 논란은 한동훈의 전대 압승으로 일단락되었고 최근 명태군 사태로 그때 한동훈이 익십 안 했으면 당 전체가 수혜받을 뻔했다로 말미 정리되었다. 단계 소동 역시 같은 길을 갈 것이다. 문제의 글 1068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발표되었고 금주 중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 도대체 누가 왜 말도 안 되는 것을 침소 봉대하여 한동훈 주의에 나선지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걸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포인트가 있다. 윤한 갈등 기자강들의 실체이다. 익십이든 단계든 김옥균 프로젝트든 물불 안 가리고 한동훈 주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일군의 집단이 실제한다. 이재명의 시한부 정치 인생인 향후 6개월이 하늘이 보수 정치에 내려준 천재 일우의 기회라는 점에서 손톱만큼의 관심도 없이 치고 반환만을 외치는 자들이다. 이들은 보수를 표방하나 이재명 빨갱이보다 한동훈이 더 싫다. 한동훈 깜빡 보내자 등의 기본적인 피하 식별이 안 돼. 자, 이 얘기를 갖다가 서정욱하고 그거 했다고 그랬잖아요. 유튜브에서. 자, 두 번째. 한동훈 개 XX와 같은 쌍욕 남발 등 보수의 미덕인 절제와 품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던 점에서 사이비 보수 집단이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문제는 당박 사이비 보수 집단의 정치적 분탕질에 보완해동하는 당내 인사가 있다는 점이다. 한 최고위원은
사당 대표에 대해 욕설과 저주를 올리는 사이비 보수단 집회를 연속적으로 칭송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게 김민전이죠. 김민전이 봐라, 자통당 광화문 집회 얼마나 그냥 그 질서정연하고 얼마나 대단한 집회냐, 이렇게 아주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한 게 김민전이다. 이재명 유죄 판결로 숨통이 좀 트였다고 쇄신의 골드타임을 걷어차고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한다면 보수 정치는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보수의 쇄신은 그런 일탈과 결별에서 출발한다. 자, 쇄신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싹 쓸어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갖고 토요일 날 일단 신지호 그 부총장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포문을 열고 이게 그와 동시에 그 23일 날, 23일이 아마 그 토요일일 거예요. 그죠? 예, 토요일입니다. 23일 날 신지호 부총장이 이 글을 쓴과 동시에 또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권성동 있죠? 권성동이 그 MBN의 그 리얼 버라이티라고 가보자 고 시즌 3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권성동이 그 MBN의 리얼 버라이어티 가보자고 시즌3 정치인 특집으로 출연해갖고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기사가 이렇게 떴어요. 예? 기사,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기사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차기 목표 이퀄 당대표. 당대표가 된 다음에 대통령으로 간다? 물음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갖다가 말씀드리는 게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당 게시판의 논란, 이 기사를 다 종합해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출발은 김건희에서 출발한 거다. 자, 김건희에 아주 가깝다는 그 김모 씨라는 무슨 뭐 비서관 출신인가 하는 그 친구하고 인터뷰한 게 있잖아요. 그 장덕수 기자가 일요서울에. 거기에 의하면 이미 결정을 했다는 거죠.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한동훈을 갖다가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 그 결정이 언제냐? 당대표 면담할 때. 예. 그 1차 면담인가? 그거 했을 때 이미 이제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본격적으로 죽이기 작업을 언제 9월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에 누가 투입이 됐습니까? 그, 뭐야, 어, 그 천하람, 천하람 말에 의하면 강기훈이 투입됐다는 거잖아. 강기훈이 그 당계 게시판 논란의 책임자라고 하잖아. 강기훈이. 그러니까 뭐야? 강기훈이 외국 나갔고 외국에는요 그 인증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얼마든지 그 가짜 아이디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래갖고 강기훈이 거기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어쨌든 시작이 돼. 나가고 한 5일, 10일 후에 첫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동훈과 가족의 첫 글이 올라오면서 그게 언제 끝나느냐? 11월 4일 밤 11시 40분에서 50분에 마지막 글로 딱 해갖고 더 이상 안 떠요. 근데 불과 1시간 후에 그게 해킹이 당하고 그 해킹당한과 동시에 누구냐? 신의식의 똘마니 이병준 기자가 거기 들어가고 막 소팅을 해. 소팅이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소팅이 되냐고 실방 방송, 라이브 방송을 키면서 막 소팅을 해갖고 그걸 갖다가 캡처해갖고 막 뿌려. 그 뿌린 거에 대해서 언론이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자유호국단의 오상종이 그걸 받아갖고 고발을 해. 고발하니까 그게 이슈가 좀 되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뭐 홍준표니 뭐 권성동이니 그런 떨거지들이 있잖아요. 그 떨거지들이 막 받아갖고 그걸 갖다가 언론 플레이를 해. 그러니까 그게 점점 그 언론에 나올 수밖에 없어. 이슈가 돼. 그렇게 해갖고 커진 겁니다, 이게. 커지다가 그다음에 장성철이 그 잘 모르고 옛날의 사건인데 이미 그거는 당 게시판하고 별건으로다가 막 진행됐던 그 임모 씨라는 그 대통령의 살해 협박 그거를 갖다가 올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이미 수사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당 게시판 사건인 줄 알고 그냥 그 자기가 나 이렇게 많이 알아 하고 잘난 척하느라고 그 MBC의 그 뉴스 하이킥에 나와갖고 그걸 알고 보니까 한동훈이 아니더라. 임모 씨라고 경찰이 특정을 했더라. 그게 나온과 동시에 강기훈이 또 동시에 사표를 갖다가 던져. 사의 표명을 해. 사표가 아직 수리된 건 아닙니다. 사의 표명만 했다는 그 얘기가 동시에 나오면서 그다음에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고 반격을 시작한다는 거죠. 토요일 날 신지호 부총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요. 이거 반격을 하는데
그것하고 동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권성동이 MBN의 예능 프로그램에 가갖고 그렇게 갖고 여러분 그거 보세요. 그 와이프하고 나와갖고 자관 그 해결망체 꼭 내가 뭘 갖다가 연상하게 되면 이재명이 왜 대선에 나오기 전에 왜 김혜경하고 막 예능 프로그램 나와갖고 뭐 무슨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똑같아. 권성동이 지금 똑같이 지금 자기가 대통령 돼보겠다고 그러는 거 같아. 이재명 흉내를 내는 거야, 지금. 응? 그러면서 헤드라인 기사로 뭐가 나오느냐? 걔들로 차기 목표 이퀄 당대표다. 그 다음에 당대표 된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렇게 헤드라인이 뽑을 정도로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 얘기가. 예?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은 내가 이거를 갖다가 보고 있을 수 없다. 그래갖고 딱 벼르든 중에 이 잔민전이 이 눈치를 못 채고 한동훈의 그 살벌한 눈치를 못 채고 잔민전이 오늘 드디어 또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회 또 한동훈을 딥다 까대. 왜 한동훈을 욕하면 왜 여기서 고발을 하느냐? 그래갖고 왜 아까 제가 영상 보여드렸죠. 예. 그래갖고 아니 고발을 누가 해? 그 기사가 났다. 기사 보여줘라. 기사를 못 보여줘요. 자, 제가 그 두 번째 영상을 갖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에 나왔다. 그러니까 나보고 그러지 말고 그 기자 쓴 기자를 갖다가 그럼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나와요. 최고위원회 그 오픈할 때는. 근데 자, 비공개 회의를 할 때 한동훈 대표가 욕을 합니다. 정식으로. 그 기사를 갖다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근데 김민전이 그 기사 못 찾겠다 하고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예. 기사가 안 떴는데도 마치 그런 것처럼 거짓말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후보가 얘기 던진 다음에 언론이 기사화를 안 해주니까 기존에 저를 공격했던 정치인들이 돌림노래 부듯이 돌아가면서 언급해주면서 일부러 키운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 당의 정치인들이 들어가집니까? 거기서 무슨 여론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당원들끼리만 보는 익명 게시판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하고 조금 숨통 튀는 것 같으니까 이제 당대표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비공개 회의에서는 그럼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런 보도를 찾아달라고 제가 요청해 드렸어요, 회의에서. 근데 본인이 못 찾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뭐 최근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 건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과거에 있었던 뭐 익십이든 총선 백서든 김대남이 그런 식으로 해서 대표를 당대표를 흔들고 공격하려는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보입니다. 비슷한 사람들이고요. 저는 이제부터 변화와 쇄신을 실천해야 될 타임이라고 생각해요. 당대표로서의 위임받은 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후보가 얘기 던진 다음에 언론이 기사화를 안 해주니까 기존에 저를 공격했던 정치인들이 돌림노래 부듯이 돌아가면서 여러분 여기 보셨죠? 예? 네. 이거 잠깐만 보게. 지금 아이고 알파가 난리가 났어. 잠깐만요. 제가 그 독일세 파트를 알파 브라보 이렇게 둘을 키우는데 얘네들이 아주 난리. 예, 이거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참 여기 지금 접속하신 분이 500분이 넘으시는데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갖다가 좀 하고 한통령을 좀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이렇게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희님, 우리나라에는 한동훈만한 깨끗하고 능력 있으며 철학이 있는 정치가 없습니다. 예, 당 게시판 논란을 키우고 물어뜯는 것은 명태균 사건도 없고 한동훈 주의했던 고도의 정치 공작입니다. 그리고 한 대표가 없어야 장희찬 본인의 복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당계 논란 키우고 있습니다. 한동훈 지지하고 열렬히 예, 맞습니다. 이승희님. 한동훈 대표도 오늘 똑같이 얘기했어요. 결국은 그놈이 그놈이더라. 그게 뭐 익십 논란이건 무슨 뭐 선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건 간에 또 이번에 당 게시판 논란이건 간에 같은 놈들이 좌우간 비슷비슷한 놈들이 계속 그러고 있더라. 아니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예?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정말 빨리. 예. 밥스커피님, 권성동이 벌써 당대표를 얘기하니 이상했어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아니, 권성동이 언감생심 당대표가, 더군다나 권성동 대통령. 아니, 이게 매칭이 됩니까,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권성동 대통령이 도대체 이게 국민이 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권성동 대통령이라는 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권성동이 우리는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된다. 첫 번째, 박근혜를 갖다가 탄핵한 그 이름, 아니, 물론 탄핵은 국회에서 했죠. 예? 국회에서 했지만, 특정 이름으로 그 서류를 갖다가 만들 때, 그걸 갖다가 헌재에 넣을 때는 개인 이름으로 그걸 갖다가 고소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헌재에다가. 그 고소고발한 이름이 누구냐? 권성동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권성동이 박근혜 탄핵을 한 주범입니다. 예? 아무 죄가 없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아니, 정말, 여러분, 이거 동의를 못 하시면 정말 읽어보세요.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그 1월에 그 책을 갖다가 회고록을 2권을 내지 않았습니까? 1권, 2권 이렇게 갖고 정말 읽어보세요. 제가 필리핀에 있지만 그거 사갖고 읽어봤습니다. 예? 정말 거기 보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무슨 놈의 감옥을 갖다가 그 형을 갖다가 27년, 30년을 갖다 때려 맞고 그 생고생해갖고 실질적으로 5년을 갖다가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걸 갖다가 누가 만들었냐? 권성동이 만들었다. 그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그 치욕의 검수완박 있잖아요. 그 검수완박을 갖다가 사인해준 당사자가 누구냐? 권성동입니다. 그때 당시에 권성동이 원내대표였거든요. 원내대표. 정말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권성동이 그냥 쫄래쫄래 그 범죄당에 가더니만은 원내대표끼리 꿍짝꿍짝꿍짝 얘기하지만 한 서너 시간인가요? 얘기하더니 지가 사인하고 왔어요. 오케이, 이거 해줄게. 사인하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사후 보고를 한 거죠. 야, 내가 그 만나갖고 그냥 한 서너 시간 얘기해 보니까 이러면 될 것 같아갖고 몇 개 고치고 내가 사인하고 왔다. 완전 짱돌 맞았습니다. 그때 권성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이거 무효다. 무효다 하고 오히려 자기는 그냥 또 피 묻지 않으려고 무효다. 아니, 이미 사인했는데 그 사인한 다음에 무효다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도대체. 예? 아니, 집 계약하고 사인했는데 다 팔아놓고 이거 무효다 그러면 집이 돌아옵니까? 예? 그 공증 문서가 있는데 그게 권성동입니다. 그런데 그 권성동이 지금 누구하고 공유를 하고 있다고요? 그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이 공유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강기훈이라고 그랬잖아. 여러분, 체리따봉 사건 얘기했잖아요. 이준석 대표 또 쫓고 윤석열 대통령이 아이고 이제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가 쫓겨나갔으니까 일이 잘 돌아가네. 그래 권성동이 예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윤 대통령 모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너무 기분 좋을 때 그게 100% 기분 좋을 때만 쏘는 게 체리따봉이래. 윤석열의 체리따봉이. 체리따봉을 딱 떴더니만은 답을 뭐라고 썼다고요? 그 권성동이 강기훈과 함께 예? 강기훈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강기훈이 그 이준석이 내치면 강기훈이 당대표가 될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 정도로 비중 있는 사람이 강기훈입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갖다가 면허 취소 갖고도 800만 원 갖고 살아남고 그 음주운전을 하고도 아직도 용산의 직원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두 대통령을 섬기는 거잖아요. 강기훈이. 예? 윤석열 대통령과 앞으로 미래의 대통령인 권성동 대통령 두 대통령을 섬기는 그 어마어마한 파워를 쥐고 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강기훈한테 누가? 그러니까 결국은 천하람이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강기훈을 못 쫓아내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강기훈이 당 게시판의 그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당 게시판 이번 그 사건을 주도한 그 책임자, 이 김옥균 프로젝트, 당 게시판을 통한 김옥균 프로젝트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못 자르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갖다가 국회에서 깐 거잖아요. 예? 그 얘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아구가 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다 종합을 해보면 뉴스를 종합해보고 한동훈 대표 얘기한 거, 뭐 권성동이 얘기한 거 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한 그게 딱 그림이에요. 그게 처음부터 끝. 제가 얘기했죠. 처음에 이 당 게시판의 논란은 뭐냐? 김건희로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건 누구한테 끝내? 권성동한테 끝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 흐름이 그렇습니다. 권성동 대통령으로 끝나는 거야. 권성동 당대표 앤 권성동 대통령으로 끝나는 게 이번에 논란의 핵심이었다. 예? 이겁니다. 아이고, 정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예. 오늘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예? 제2의 명태균 막을 것이다. 이놈의 이 아수라장 반 여러분 이 김대남하고요 명태균하고 연관된 명단이 지금 23명이래요. 예? 내가 자세히 써보진 않았는데 기사에 그렇게 났어. 김대남, 명태균 관련.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찍었잖아. 결국은 지금 이 단계를 갖다가 부추기고 논란을 일으키는 애들이 다 어디에 관계되어 있느냐? 김태균, 그러니까 그 명태균하고 김대남하고 다 관련된 사람들. 아니 홍준표도 관련돼 있죠. 뭐 누구, 뭐 오세훈도 아니 관련된 뭐 이준석부터 시작했고 관련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발표를 했느냐? 이 여론조사 경선 개선 TF팀을 구성할 거다. 왜? 제2의 명태균이 나타나는 걸 갖다가 방지할 거다. 막을 거다. 예. 그래서 명태균 씨 사안으로 여론조사 경선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 여의도 연구장 주축으로 했고 오늘 이거 발표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는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지켜야 됩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한동훈 대표가 오죽했으면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당 게시판 논란, 자의적 이슈. 이게 왜 그러느냐? 억지로 이슈가 될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이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당 게시판을 오늘 한동훈 대표가 명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 게시판을 왜 우리가 무기명으로 하느냐. 실명으로 하지 않고 왜 무기명으로 하느냐. 그거는 당원들이 대통령 욕과 당대표 욕을 그냥 게시판에다가 하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명으로 안 하고 무기명으로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글 쓴 사람이 누구라고 자꾸 까라고 그러는데 그걸 깔 수가 없는 게 정당법에 걸려요. 자, 정당법은 무기명 게시판에서 당원들의 비밀을 보장해야 돼요. 다만 어떤 때만 까느냐? 범죄 행위가 명확하거나 예? 범죄 행위가 명확하거나 그래서 무슨 압수수색이나 경찰에 무슨 수색 영장이 있거나 법원에 수색 영장이 있거나 그러면 범죄 차원에서 협조하는 의미로 그 사람만 깔 수가 다 까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사람만 확인시켜 줄 수 있다. 그게 정당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썼니 저런 얘기 이걸 가면 오히려 정당법에 위반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욕하라고 만든 무기명 게시판에 욕을 했어. 아니 한동훈 욕은 안 합니까? 거기 윤석열 욕만 합니까? 예. 한동훈이 무슨 팔동훈이다, 좌동훈이다, 뭐 한동훈이 뭐 한가발이다, 뭐 잠깐 한동훈 뭐 이 새끼 저 새끼 죽일 놈 살릴 놈. 아니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봐도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욕지거리를 갖다가 게시판에 올리는데 그렇다고 내가 거기 고소를 하냐, 뭐를 하냐,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냐? 아무 말도 안 해. 왜? 그게 민주정당의 원리니까. 예? 아니, 그게 민주정당의 원리잖아. 무기명 게시판은 원리야.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욕지거리라든 뭘 하든 아무 문제가 될 거 없는데 그 아무 문제가 아닌 거를 갖다가 문제로 키운 게 누구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심 논란과 무슨 총선 백서 이런 거를 하는 그 무리들. 똑같은 무리들이 그 밥에 그 나물 애들이 또 와갖고 그걸 키우고 언론에 그걸 자꾸 전하고 하니까 언론이 키운 거지. 문제를 언론이 키운 거지. 문제가 있어서 커진 게 아니라는 거지. 예? 문제가 있어서 커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야, 이제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이렇게 하고 날아가게 생겼고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한동훈이 이제 필요가 없네. 이재명 대표 선고 나서 숨통이 트이니 당대표를 이제 끌어내려서 우리 세상을 만들어야겠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걸 두고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방송을 갖다가 보고 계시는 분이라도 더욱더 한동훈으로 결집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러잖아요. 이 한통령을 만든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정말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한동훈같이 정직하고 깨끗하고 스마트하고 똑똑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눈높이에서 정치하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저는 정말 한동훈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차기 대통령,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동훈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통령 방송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5월 달에.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동훈을 갖다가 세우려면 큰 장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김어준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총선 때 겪어봤듯이 총선 때 여론조사에 50% 정도를 갖다가 김어준의 여론조사에 꽂아서 했습니다.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김어준은요, 지금 유튜브 방송이요, 166만 명이에요. 지금 아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 확인에 166만 명입니다. 그러면 한통령 방송도 그 정도 규모가 돼서 한 160만, 170만 그 정도 돼갖고 마지막 순간에는 김어준하고 정면 승부를 한번 해야 되니까 그렇게 정면 승부를 해갖고 김어준의 그 기세를 갖다가 누르고, 예? 그게 왜 누를 수 있어요? 한통령 방송에 160만 명이 모이면 그 160만 명이 다 국힘의 당원으로 가입하면 160만 명 당원을 가진 한통령 방송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힘으로 그 힘을 누르고 반드시 우리는 21대 대통령을 한동훈 대표를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 위에 무슨 목적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한통령 방송에 많이 구독, 좋아요, 알람 해주시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가 김어준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김어준입니다. 예? 이 쓰레기들은 빨리 정리를 해야죠. 지금 그 얘기한 그런 그 쓰레기들 있잖아요. 빨리 정리를 하고 출당을 시키고 퇴출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김어준과 싸울 전열을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 제가 그 11월 10일 날 멤버십 방송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분석 1시간 15분짜리 그냥 한 게 아닙니다. 그 논리적으로 이론적인 어떤 학문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제가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11월 16일 날 또 멤버십 방송을 해갖고 한동훈 대표와 그 지지자를 분석. 한동훈 대표가 정치인이 된 거는 23년 12월 26일부터입니다. 비상대책위원 수락한 그날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1년에 걸쳐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정치인으로 그리고 그 지지자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1시간 45분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보시면 많이 이해를 하실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성공해야 되는지 그런 성공 원리도 많이 깨우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이 또 그런 거를 얻어가시고 여러분은 또 이 멤버십 방송이니까 지금 멤버십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검사, 검사장, 법무부 장관, 당대표, 대통령. 그래서 뭐 어느 걸 멤버십을 하시든 그렇게 해갖고 또 한통령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도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한통령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안영희님, 브레인보톡스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스텔라님, 마그놀리아님, 마리골드님, 파워풀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그 브레인포톡스님하고 안영희님이 이렇게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슈퍼챗으로 마그놀리아님, 마리골드님 5만 원 그리고 스텔라님이 미국에서 보시는데 저희의 오랜 구독자십니다. 예. 근데 또 이번에 또 특별히 힘을 내라고 100불, 100달러 그리고 또 이렇게 큰 금액을 또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또 이 5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채널 한동영 채널. 예. 자, 아이고 짱님, 예, 감사합니다. 예, 음, 짱님께서 또 한통령 화이팅을 외쳐주셔갖고 예,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러비스님, 아이고 또 새로운 아이디, 예, 반갑습니다. 장혜찬, 김민정, 너네들은 나같이 법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도 이해가 가는데 너네들은 틀림없이 알 텐데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 대 끌어내리려고 야단 법석이냐. 정말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좌우간 정계 퇴출이 답입니다. 예, 정계에서 퇴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평원님, 윤통한테 절대 안 속는다. 예. 어떻게든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야 11월 4일 날 이미 그 프로젝트를 했고 기자가 다 인터뷰를 했고 제가 그 얘기했죠.
뭐 일요뉴스인가 뭐 거기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갖고 진행되는 거 보니까 정말 예언하듯이 기자가 그 취재한 내용을 예언하듯이 그대로 똑같이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잖아요. 김민전이 난리치고 김재원이 난리치고 추경호 난리치고 뭐 이렇게 홍준표 정말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권성동이 정말 그 최악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예능에 나와갖고 MBN 예능에 나와갖고 무슨 당대표의 무슨 뭐 대통령이 되겠다고? 예? 그게 차기 목표라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아, 글로리아 에스테바님. 예. 김어준은 북한으로. 예. 아니, 북한이 좋은데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 그분들은. 예? 아니, 북한이 좋으면 그냥 좀 빨리빨리 가주세요. 예? 예, 보미님, 예, 정치인 때문에 내 가슴이 아플 줄이야. 예. 정말 우리는 한동훈 대표를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예. 정말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김미선님, 한동훈 대표님 법무장관 때 민주당이랑 맞서서 싸운 건 모르냐? 참고 있으니까 선을 넘네. 이 사람들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한동훈이 눈에 가시기 때문에 무조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서정은 윤통도 탈당할걸요? 네, 탈당은 안 할 것 같아요. 탈당하면 본인이 바로 죽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어쨌든 간에 레다님 권성동이 당대표 욕심을 갖고 있었군요. 예, 우리는 한동훈 열렬히 지지합니다. 예, 똘똘 뭉쳐야 됩니다. 예, 똘똘 뭉쳐야 되죠. 예,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렇게 1시간 넘는 방송을 늦게까지 함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그 내일도 또 화요일 날 변함없이 7시 15분에 이렇더라 방송, 그리고 8시 15분에 한통령 방송으로 반갑게 뵙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